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아침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한일 중학생 청소년들의 친선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야구를 통해 열띤 경쟁을 벌이면서도 서로 존경심을 보이는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타자의 방망이에 걸린 공이 수비를 뚫고 적시타로 이어집니다. 출루했던 주자는 홈까지 들어와 점수를 올립니다. 이에 질세라 수비팀에선 뜨거운 응원 열기로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잘하는 게 있지. 그게 뭔데? 아자 치는 거야. 그래 맞아. 한일 국제교류 야구 대회에 나선 중학생 선수들입니다. 일본에선 35년 전통의 일본 오이타현 쿠스보이스 중학생 야구단이 제주를 찾아 제주시 야구학교와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前回去年交流した時よりも、僕たち自身も、相手のチームも上達していて、とても楽しい試合ができ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지난해 일본 현지에서 첫 교류가 이뤄졌고 그 끈이 이어져 올해는 제주에서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좀 잘하고 저희도 이제 뭐가 부족한지 좀 알겠고 좀 더 앞으로 열심히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선수 간 단합은 물론 서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チームとして、仲間を作りたいという目標がありますんで、本当に交流は大切なチームの目標です。ぜひこれからも交流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여기 아이들이 아마 평생 커서도 기억하게 되고 그때 커서도 서로 간에 왕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학생들의 야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제주 SKFC의 베테랑 구자철 선수가 홈팬들 앞에서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구자철은 어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수원FC와의 홈경기가 끝난 뒤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구자철은 제주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며 그 순간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역을 은퇴한 구자철은 제주 SKFC에 남아 유소년 어드바이저로 팀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은퇴식에 앞서 치러진 수원FC와의 경기에선 신인 김준하가 전반 22분 결승골을 터뜨려 떠나는 선배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과 관련된 책을 추천하며 4.3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허호준 한겨레 기자가 쓴 4.3 관련 책을 추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3에 대해 국가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내려오는 역사라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교 학생 100여 명은 어제 4.3 평화공원을 찾아 국화 4천여다 발을 행방불명인 표석에 꽂는 단체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대학생들은 4.3 추념일이 있는 한 주를 4.3 알리기 주간으로 정하고 캠퍼스 곳곳에 추모 현수막과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삼도 일동 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축제 사흘 동안 방문객 수는 2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모금 운동도 진행됐는데 행사장에서도 인파가 많은 4곳에 모금함을 설치해 사흘 동안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모금액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됩니다. 제주 지역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로 늘어난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제주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1.14%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8%로 전달보다 0.18%포인트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어제 금융기관 등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 지원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 전 이용 촉진 특별 행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제로페이와 연계된 탐나는 전 QR 결제 첫 이용자에게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1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QR 결제 우수 가맹점 30곳에는 10만 원의 탐나는 전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 오는 6월까지 탐나는 전 결제액의 15% 적립금 혜택도 진행됩니다. 관광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12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무 공보 사업에 선정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국비 포함 12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24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장기 근속자를 유지할 경우 유형에 따라 10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오는 6월까지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 상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절단에는 제주 지역 화장품 업체 3곳과 가공식품 업체 5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두 지역에선 아직까지 제주 수출 실적이 낮지만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관련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가려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훼손하거나 가려 부과하는 과태료가 지난 2023년 54건 2,600여만 원에서 지난해 173건에 7,400여만 원으로 3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7건에 82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관련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철 고사리 채취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SFTS는 9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만 명당 발생률과 비교해보면 서귀포시가 전국 수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는 SFTS는 현재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동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소방과 수협 등 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순환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선 충돌 사고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과 인명 피해 상황을 가정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JIBS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